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일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2월 23일. 자,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루돌프는 한국에는 못 왔어. 자, 미국만 왔어. 안녕. 네, 우리는 까치를 기다립니다. 29일날 까치가 지적이면서 저희한테 도착하지 않겠는가 믿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잘 가네, 부럽네, 네, 이런 상황이고, 오늘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마 그 종목 흐름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테슬라를 보게 될 거예요. 역시나, 우리 머스크 형께서 거의 다 팔았다 했어요. 거의 다가 이제 얼마냐가 중요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8할 정도를 팔았으면은 주가 오를 거다라는 예측을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만약에 머스크 형이 절반 팔아놓고 다 팔았다고 얘기했다면 또 엿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격 올려놓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국의 거버넌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대주주가 저런 얘기할 때 아직 덜 팔았는데 가격 올려놓고 때리려고 그러나? 이런 느낌. 제가 지금 1년 동안 이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세게 당하고 나니까 다 그렇게 보여, 제 눈에는. 한국적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저렇게 해서 가격 올린 다음에 또 때리려고 딱 하는 걸까? 하는 거죠. 8할을 넘겨서 팔았으면은 영향은 많이 없을 거고요. 주가에 큰 영향 없을 거고, 만약에 한 5할 정도에서 5할 오픈 정도 팔았으면은 또 떨어집니다. 팔 때 분명히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있으시라.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슬라 차주로서 그냥 냉정하게, 테슬라 주주는 아니고 테슬라 차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를 이제 타보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게 제도가 마련이 다 안 되면 3.5년 정도의 시간이면 다른 회사들이 쫓아옵니다. 그 유사 자율주행으로 쫓아올 거예요. 쫓아오면서 지금 현저하게 이렇게 멀게 이렇게 떨어진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차이를 현실의 법적인 한계 때문에 상당 부분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놨으면 더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추월하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야. 어차피 레벨 5에 완전 주행 되기 전까지는 레벨 3에서 4 정도 사이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막 이게 법정비가 되기 전에, 법정비는 제가 보기엔 한 10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려면 그만한 시간의 기간이 필요해요. 사람의 두뇌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얘네들이 일례로 있었죠. 이거 있었잖아. 아우토반에서 60km로 손을 놓고 탈 수 있는 벤츠의 기술이 드디어 개발됐죠. 이게 80km, 100km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안에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 쓰는 수준의 소프트웨어는 상당 부분 커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동차가 주는 자동차만으로의 편의성을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그거지. 그래서 3년, 4년 후에는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핵심적인 거는 뭐다? 테슬라의 핵심은 뭐다? 생산 대수다. 그리고 또 하나, 생산 효율이다. 이 효율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면 테슬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단위당 생산량이 많다면 경쟁력을 지켜갈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가 생산 아직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왜 밸류는 다 받았지? 좀 이상한데? 그래도 버블인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갑자기 자동차 얘기하니까 또 할 말이 이렇게 많네. 입만 열면 그냥 할 말이 많아, 자동차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드디어 몽골 도기마을숲 저 출연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기마을숲 생각보다 1,500만 원 하려고 그랬거든요. 1,500만 원. 왜 사실 머릿속은 무슨 생각을 하면 나는 1,000만 원 내고 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 원 하면 되겠다 했는데 너무 후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머니를 조금 더 열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당분간 한 연초까지는 자 라면에 김밥 요것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계좌가 털렸어. 계좌 다 털려가지고 라면에 김밥으로 이제 만족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보리굴비 보고 이렇게 굴비 보고 이렇게 먹듯이 짠 굴비 보고 밥만 먹듯이 저 라벨을 보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얘기한 김에 자 여러분 자 이거 봐요. 자 이게 뭐게요? 이거 봐. 자 잘 안 보이시지만요. 제일 위에 여기 조그만 글씨로 곽상준이라고 써 있어. 야,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외국 저자들 보면 그 예를 들어 세스 클람 그 책은 없지. 뭐 예를 들어 누구 얘기할까? 그 외국인 얘기할 때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쓰잖아요. 저자 이름을. 저자 이름 한글로 썼어요. 여기 곽상준이라고 딱 써 있어. 와. 제가 이제 국제적인 저자가 됐다는 거. 와, 이거 보세요. 오, 이거? 안 보이는구나. 자, 이거 봐.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쓴 책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야, 네. 제 책이 투자의 태도가 대만에 출시가 되어서 이렇게 출시됐다고 책을 하는 건 보내주셨네요. 한국에서 낸 책하고는 완전히 달라. 제목도 완전히 달라. 투자 상승적 고승률. 야, 이게 뭐야? 투자 상승적. 난 투자의 태도라고 했는데 투자 상승.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쨌든 네 어쨌든 제가 이제 국제적인 중국어를 좀 배워야 되겠어요. 언제 중국에서 저를 부를지 모르겠는데 니하오 니시마밍츠 네 니시부시 이것까지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나. 6개월 배우긴 배웠었는데 그때는 좀 할 줄 알았는데 다 까먹었네요. 지나니까. 네. 하여튼 이제 국제적 저자가 전해드리는 증시각도기 TV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어. 죄송합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은 뭐냐면 이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안 두려워하는구나.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게다가 금리 인상, 그로 인한 금리 인상도 전혀 하등 개의치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인플레이션 주식시장 나빠요? 좋아요? 그냥 중립적이지. 디플레는 나쁘지. 차라리 그렇게 따져보면 디플레보단 좋은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2% 타겟팅 할 때는 2%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한 2% 정도 잡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 3% 정도 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인플레이건 금리 인상이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이렇게 좀 충격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이번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 때문에 잠깐 중간에 조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짧죠. 아니면 오미크론 때문에 조정을 한 거예요. 모르겠죠. 오미크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확진자가 확 늘었으니까. 근데 금리 인상이 눈에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완전히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판때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핀비즈에서 제공하는 판때기. 자, 구글 2%, 애플이 1.5, 애플의 목표 주가 또 상향이 되면서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8%를 오르면서 빅테크들이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올랐고, 아마존은 0.3% 올랐는데, 요건 이제 독점, 클라우드의 독점 이슈가 조금 걸려 있어요. 아마존은. 그리고 아주 파란색으로는, 밝은 파란색 테슬라가 무려 7.5%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편에 있는 기술주들, 엔비디아, 인텔, 이런 거 다 올랐는데, 맨백 종목은 좀 빠졌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저거는. 반도체가 어제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폭등에 따라서 좀 들어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바이오도 올랐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 시장이 그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느냐. 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폭 감소되었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거기서부터 먼저 발견이 됐죠.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의 입원율이 다른 변이에 감염된 사람보다 입원율이 80%가량 낮았다. 중증도가 약하다는 얘기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제일 오래된 데이터잖아. 여기서 제일 먼저 발견했으니까, 남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입원한 환자들하고 비교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델타 변이보다 70%까지 낮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진에서도 했는데, 그 델타 변이하고 비교했을 때 입원 위험 확률이 40에서 45% 절반 정도 적다. 야, 진짜 우리가 바라던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화이자에 먹는 그 치료제도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야, 먹는 치료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우리 독감 걸리거나 이러면 약 먹잖아요. 약국 가서 약 타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아주 세게 갖게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 위험 자산에 대한 뭐가 낮다? 선호가 낮다. 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낮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심해지자 어떻게 되죠? 안전 자산 중에 최후 보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달러지 않습니까? 예, 달러. 이것도 퀴즈 한번 낼 걸. 책 하나 보내주게. 중국 책은 안 보내드려요. 보내들어와야 이거 저기 냄비 받침으로밖에 못 써.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그 위험자산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자 가장 안전자산격인 달러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오늘 0.4%대의 상당히 큰 폭의 달러 약세를 나타냈고요.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난번처럼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비철금속이 대체로 다 올랐어요. 가격이 꽤 올랐고요. 다른 비철금속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지난번에도 많이 올랐던 팔라듐 이런 것들이 꽤 올랐죠.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냥 이걸 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백금이 4%, 알루미늄이 1.4%, 은이 1.37%, 팔라듐이 5%대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내줬습니다. 근데 니켈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물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물. 이것이 계속 올라가면, 자, 돌아와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뒤에. 얘들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때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이면 금리는 올리긴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좋아질 거냐. 뭐가 좋을 거야? 제가 자꾸 철 얘기를 요즘 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아마 시크리컬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크리컬, 사이클리컬. 네. 나는 왜 이걸 시크리컬이라고 읽어? 사이클리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던 영어 무식쟁이로서. 네. 경기 순환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철금속 가격을 계속 커버리지 하는 거고요. 유가도 2.6% 오르면서 73달러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느냐? 채권 가격이 금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위험 자산이 선호가 되면 금리가 올랐어야 되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금리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건 뭔데? 근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하면서 채권은 금리가 우상향하는 게 맞는데, 야, 여기서 이렇게까지 1.3%대까지 이거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IBK의 그 센터장님도 얘기를 하시면서 정리가 됐는데, 어제 그 연합인포맥스의 김일구 상무님 나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듣자마자 그렇게 맞구나 하고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뭐냐면, 채권 시장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면, 채권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플레이션도 별로 안 날 것이고 금리 인상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이제 단기물은 이제 슬슬 오를 거예요, 확실히.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물이 잘 안 올라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채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채권 시장은. 네. 왜 그러느냐? 왜? 일단 우리가 그동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뭘 봤다? 시장이 뭘 봤다? 연준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파악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다가왔는데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더 흔들렸어야 돼, 이거보다. 최소한 지난 9월 테이퍼링 정도만큼은 움직였어야지. 금리 인상이 3월이냐, 4월이냐, 5월이냐, 내년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아니, 세 번이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금리 인상에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응?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증시각도의 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자랑을 조금 더 국제 저자로서, 약간 또 저자랑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실 거예요. 준 전문가들 분들이. 그러면서 이거를, 그리고 저도 이제 보죠. 애널리스트들을 보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한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적응하는 거야. 금리 인상하면 주가 떨어진다. 아니라니까. 보통은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연원과 근원과 이유를 따져봐야 세상을 이해하고 금융시장을 이해를 하는데 금리 인상하니까 주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 4년, 5년, 6년 금리를 그렇게 올랐어 주가는 버블을 향해서 갔다고. 그래서 버블이 깨졌다고.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단의 이유는 9.11 테러가 있었고 또 그 앞단의 이유는 2000년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 또 그 앞단으로 가면 우리 98년도 IMF, 한국의 IMF 체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태도가 경기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의도를 시장이 명확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올라간 다음에 뒷수습하고 올라간 다음에 뒷수습하지 앞에서 장애물로 먼저 꽝 하고 막진 않을 거라는 거죠. 꽝 하고 막을까지 가려면 상당히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까지 갈 거고 경기가 그 정도 과열된다면 주식시장이 나쁠 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뒷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의외로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군. 금리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뭐 지켜보시죠. 앞으로 이렇게 되는지 여부는. 자, 그래서 왜 이런 연준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고 채권 시장은 뭐냐면 금리를 그렇게 세게 안 올릴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10년물이 저렇게 딱 버티고 있는 데는 그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팁스. 연준이 팁스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죠. 팁스 뭐야?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자, 물가 연동 국채. 물가 연동. 물가 오르는 거,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주는 채권이라는 거잖아.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네. 이걸 가지고 작년에 왕창 샀다가 이제 좀 덜 사면서 금리를 조절한다는 거죠. 이걸로 금리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미국 5년물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776입니다. 이게 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연준이 조절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재도 상존하는데요. 악재도 봐야 되겠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비우호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상응하는 군사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병력 배치 확대에 대응에 처음으로 산하에 있는 신속 대응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높였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야말 유럽 가스관의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당 가스값이 $2,000를 돌파했고요. 저희들이 매일 보는 지표상으로 나오는 가스 가격도, 천연가스 가격도 오늘 8.4%나 올라가면서 $3.973로 폭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지표 발표됐는데 지표들을 상당히 양호한 것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연율로 2.3% 증가했습니다. 속보치는 2.0, 잠정치는 2.1%
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올랐고요. 2분기는 얼마였어요? 6.7% 연율로 2분기 미국 성장률은 6.7%였고 그거보다 뚝 떨어졌고요. 11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9% 증가한 연율 646만 채였다고 합니다. 1월 이후 최고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다만 지난해 같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 감소, 예상치는 2.5% 증가 650만 채였는데 실제는 1.9% 증가 646만 채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것이 오늘 또 시장을 이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죠. 115.8이 나왔습니다. 원래 전원 달에는 111.9가 나왔고 예상치는 110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죠. 115.8 살아있네. 그리고 주말에 또 소비자 관련 지표들이 또 나오면 어떻게 가격 지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제로 이게 잘 소화가 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연준의 태도, 어제에 이어서 연준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죠. 팁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배워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